안녕하세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많이 어색하고 좀 서투를지 모르겠지만 잘 봐주세요. 공간 중에 이런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는 그 각각 XY, Z 축을 따라 ZY 축을 따라서 병진 운동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X축으로 움직이고 Y축으로도 움직이고 Z축으로도 이렇게 움직여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각 축 방향을 중심으로 회전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X축 방향으로 회전, 또 Y축 방향으로 회전, Z축 방향으로도 이런 회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간 중에 있는 물체를 구속시키기 위해서는 저렇게 X축, Y축, Z축 각각의 방향으로 움직임도 제한해야 되고 또 각각 축 방향에서 일어나는 회전도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3차원적으로는 이렇게 6가지의 자유도를 가지고 물체를 구속 또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교정에서는 우리들이 그냥 평면적인 그림, 레터럴 셀프나 또는 PA 같은 거를 봤을 때 3차원적으로 보지 않고 공간에서만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면 중에 있는 그런 물체에서는 X축, Y축, 또 MZ축으로의 회전만 우리가 고려를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3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와이어 또는 치아를 구속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3가지의 힘과 모멘트를 주어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가끔 산책 나가는 강변 다리길인데요. 그 옆에 이런 가드레일이 있는데 가드레일을 자세히 쳐다보니까 이 철사가 말하자면 브라켓에 붙어 있는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구속이 되어 있는 것이 몇 가지 타입이 보여요. 첫 번째 이런 여기 포스트가 이런 식으로 볼트에 의해서 단단하게 바닥에 접속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배그 브라켓처럼 후크 같은 거에 이렇게 와이어가 걸려 있기도 하고 또는 이런 힌지 또는 가운데 핀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핀 접속 같이 고정되어 있는 것도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접속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면 이런 거를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런 형태의 구속을 픽스드 서포트, 이러한 형태의 구속을 롤러 서포트, 이러한 형태의 구속을 핀드 서포트라고 하고 그림으로 나타낼 때는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롤러 서포트는 마치 여기 바퀴 같은 게 있어서 왔다 갔다 움직일 수가 있고 또 마음대로 회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서포트이고요. 이쪽에 핀드 서포트는 여기에 핀이 들어가 있어서 이 막대기 또는 와이어가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는 없고 이 핀을 중심으로 한 회전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구속을 가지고 있죠. 이 구속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구속에 의해서 나타나는 폴스 시스템이 이런 거예요. 픽스드 서포트에서는 수평력, 그 다음 수직력, 그 다음에 모멘트를 다 가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 까만 바를 와이어라고 생각하고 이쪽에 그 서포트를 브라켓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와이어가 브라켓에 버티컬 포스와 호리존탈 포스와 모멘트를 다 부여할 수 있다. 그런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이고 이런 롤러 서포트에서는 와이어가 이 브라켓에 오로지 이런 싱글 포스만 줄 수 있다. 여기가 롤러 서포트니까 와이어를 좌우로 미끄러뜨리거나 회전을 시키더라도 여기 있는 브라켓이 움직이지 않겠죠. 또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수평력, 수직력을 다 가할 수가 있지만 여기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회전하기 때문에 이 와이어가 이 브라켓에 그 어떤 모멘트도 발생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임상 예를 하나 볼게요.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지금 벌스턴의 3피스 인트루전 아치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교정에서 사용되는 와이어와 그 장치와 그 어태치먼트 사이에는 이런 3가지의 서포트밖에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 여기에 이 튜브의 와이어가 삽입돼서 좌우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앞에 스텝밴드가 있고 뒤에 cinch백이 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이제 픽스드 서포트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와이어를 좌우로 움직이면 호리존탈 포스가 가해질 것이고 위아래로 움직이면 수직력이 가해질 것이고 또 이 와이어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여기에 위아래로 비틀면 이 치아에 모멘트를 우리가 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쪽의 서포트를 보면은 이건 롤러 서포트인데요. 이 인트루전 스프링이 이 익스텐션 암 와이어 위에 이렇게 걸쳐 있지 않습니까? 후크처럼. 그래서 이 후크를 아무리 앞뒤로 움직여도 여기에서는 미끄러지기 때문에 수평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오직 수직력만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롤러 서포트에 해당할 것이고요. 여기에 말하자면 두 후크가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를 핀드 서포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무줄의 당기는 방향을 위아래 상하 좌우로 바꿈으로 인해서 여기에 수평력 또는 수직력을 가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고무줄을 아무리 비튼다 할지라도 이 와이어에 우리가 모멘트는 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핀 서포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정용 장치와 교정용 어태치먼트에서 발생하는 서포트의 양상은 대개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인트루전 아치가 와이어가 있을 때 여기 이제 인트루전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걸리게 돼서 이 인트루전 아치가 이 전치부에 인트루전하는 포스를 발생시키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 인트루전 스프링이 이 치아 또는 이 구강에 어떠한 포스 시스템을 발휘할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작동된 스프링의 평형 상태에 있는데 그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프리바디를 아이솔레이션 해야 돼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게 만약에 이 인트루전 스프링이다 그러면 불필요한 모든 것은 다 제거하고 여기 있는 인트루전 스프링만을 이제 우리가 뽑아내는 거죠. 그거만 이제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을 아이덴티파이 하고 그것을 이제 하나의 블럭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 모양이나 와이어의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네모난 걸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이 네모난 이것을 프리바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인트루전 스프링이 어떠한 구속 조건으로 이 스프링이 어떠한 어태치먼트에 붙어 있는가, 어떠한 타입의 서포트로 작동되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어떤 서포트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인트루전 스프링의 앞쪽 부분, 여기는 아까 말한 대로 롤러 서포트죠. 그래서 여기는 롤러 서포트가 되겠고 이 인트루전 스프링의 왼쪽 끝단은 픽스드 서포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타입의 서포트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내면 각 서포트가 발생할 수 있는 포스 시스템을 우리가 여기다 그리게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롤러 서포트는 여기가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이 스프링이 아무리 좌우로 움직인다 할지라도 호리존탈 포스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버티컬 포스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이쪽 픽스드 서포트에서는 상하, 좌우, 그리고 모멘트가 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미지의 포스 시스템을 다 그리고 변수로 이렇게 M, FH, FV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됐죠. 우리가 포스 게이지를 이용해서 인트루전 스프링을 인게이지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힘으로 이렇게 내리 눌러야 된다는 걸 우리가 포스 게이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측정된 값을 100g이라고 우리가 하고 또 자를 이용해서 픽스드 서포트, 다시 말씀드리면 구치부의 억실러리 튜브에서부터 이 프리엔드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자로 잴 수가 있겠죠. 그래서 25mm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재고 나면 알게 된 이 상수를 가지고 모르는 이 변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냐 하면 우선 첫 번째 평형 조건은 모든 힘의 합이 0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티컬 포스, 즉 포스티르에서 생기는 버티컬 포스와 전치부에서 생기는 버티컬 포스의 합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F 버티컬 더하기 100은 0이 되는 것이고요. 호리존탈 포스도 다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호리존탈, 이쪽에서는 모르는 값 FH, 여기서는 호리존탈 포스가 발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건 0이 되겠습니다. 이게 평형을 이루는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해서 모르는 변수가 있고 식을 이용해서 F 버티컬이 마이너스 100, 그래서 상방으로 100g이 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조건은 모멘트 합이 0이 된다는 조건이에요. 모멘트는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기준점으로부터 측정을 하는데요. 그 기준점은 아무 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픽스드 서포트를 우리가 기준점으로 잡았다고 한다면 여기를 중심으로 모든 모멘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100g이 발생하는 모멘트는 힘의 크기 곱하기 팔거리, 100 곱하기 25. 그 다음 이 100g이 가하는 모멘트는 100g 곱하기 여기는 기준점에서 힘을 가니까 거리가 0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모르는 우주의 미지의 모멘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m이라고 놓습니다. 그러면 F 버티칼과 모멘트 m 두 개의 변수를 모르는데 우리가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이틱 이퀄리브리움을 가지고 우리가 미지의 모멘트와 포스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카운터 클럭와이즈 2500g/m가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르는 변수를 포스 게이지와 자로 측정하고 나머지 모르는 부분들을 평형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정력학적 평형 법칙으로 구해질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는 의미로 Statically Determinate System이라고 하고 교정장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캔틸레버 스프링이 대표적인 Statically Determinate System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려놓은 파란 포스 시스템은 우리가 아까 아이솔레이션한 인트루전 스프링이 평형에 이루기 위해서 발생하는 포스 시스템들이에요. 밑으로 100g, 위로 100g, 마이너스 2500g. 그래서 액티베이션 하기 위해서 숫자가 가해주는 포스 시스템이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를 제가 했고요. 이 힘의 이름은 액티베이션 포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액티베이션 포스 시스템은 두 군데 여기 접촉이 되어 있죠. 이 치아에 여기 익스텐션 와이어에 접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치아에 가해지는 포스 시스템은 뉴턴의 3법칙에 의해서 이퀄 앤 아포짓 포스가 생기게 되는데요. 따라서 전치부에는 100g의 intrusive force, 우치부에는 100g의 extrusive force, 그 다음에 구치부에 팁백이 되고자 하는 2500g/m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치아에 가해지는 디액티베이션 포스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치아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구치부는 어떻게 움직일지 좀 궁금하죠?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항 중심을 표시하고 저항 중심에서부터 각각의 힘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측정한 다음에 이퀴발런스를 이용해서 이 100g을 이 센터 레지스턴스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각각의 힘을요. 그러면 이쪽으로 올라가면 100g이 되고 클럭와이즈 200g. 이쪽에 익스트루시브 포스 100g이 오른쪽으로 5mm 움직이면 모멘트는 이 500g/m가 줄어들어서 클럭와이즈로 2000g/m가 생기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빨간 것과 노란 것은 같은 포스 시스템입니다. 그건 단어는 equivalent force system이라고 하고요. 용어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 중심에서 발생하는 force 시스템을 우리가 구하면 이제 구치부는 100g이라고 하는 힘으로 익스트루전이 되고 2000g/m의 팁백 모멘트, 전치부는 100g의 intrusive force, 그다음 200g/m의 클럭와이즈 모멘트. 그러니까 인트루전이 되면서 이건 링거 버전이 될 것이고요. 얘는 익스트루전이 되면서 팁백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